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의 여러가지 주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작 현지에서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하신 후에 일단 현지에 가서 살면서 천천히 내가 직접 보고 주거지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물론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다른 나라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 돼서 쉽게 집을 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집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을 때 이제 아이와 함께 에어비앤비에서도 뭐 옮겨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예약을 안 잡아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미리 거주하실 곳을 어느 정도 마음의 가이드라인을 세우시고 이렇게 오시는 게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캐나다의 주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세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아쉬울 때마다 찾고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 그분, 구글이 있잖아요. 구글을 사용하셔서 한국에서도 미리 거주지를 조금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크랙리스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도시 이름을 치시고 나서 이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영어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게 인터넷에는 항상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천천히 다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뭐 정착 서비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예 오실 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셔서 편하게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비용 발생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으로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서비스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워낙에 넓은 지역이라서 그런 서비스조차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될 곳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이제 열심히 구글링을 하셔서 서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캐나다에 오시면 모든 주택들이 대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바로 단독주택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운타운 정도 되는 데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높은 빌딩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좀 멋진 그 콘도나 아파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대부분의 주거 지역의 모습이 대부분 단독주택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다 달라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한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이 일부러 이제 저희 나라의 다세대 주택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세를 주기 위해서 만드셔서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세를 주셔서 출입구도 다 다르게 하셔서 이제 렌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1층에 사시면서 2층을 또 세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이제 서로 마당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뒷마당과 앞마당을 같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마당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남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약간의 이제 뭐 소음 문제 이런 거에서는 약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의 집이 있는데요. 타운하우스는 저희가 이 단독주택을 하나의 유닛이라고 한다면 이 유닛이 연결돼서 좀 많이 한꺼번에 있어서 단지를 형성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의 최대의 장점은 이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관리를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옆집과의 소음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조금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개념은 이곳에서는 콘도라고 해요. 하나의 본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 그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는 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먼트가 있는데요. 아파트먼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의 아파트와 조금 차이점이 이제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에게 임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비를 내고 거주를 하시는데요. 아파트마다 다양한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무조건 이곳에서는 1일날 이제 이사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30일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뭐 17, 18일 때 도착하셔서 바로 입주를 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1일날 입주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절을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본인과 아이에게 맞는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어떤 데다가 중점을 둘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노상 그 아파트 생활만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층간소음을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유학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좀 아이들이 집에서 편히 좀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단독주택을 선택을 했는데요. 또 아이들이 얌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층간소음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편리함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얻으셔도 굉장히 편리하시다고 해요. 이제 단독주택이 약간의 이제 추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식의 온돌 문화에서 생활하다가 제가 이곳에 오니까 저한테는 약간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방시설이 잘 돼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정도로 난방이 아주 잘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경우도 완비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한국에서 아이하고만 오실 때 가구가 여기 와서 사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집을 또 미리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제 그 물량이 몰리는 날이 있잖아요. 항상 9월 학기가 새 학기다 보니까 9월 1일 날 입주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뭐 그런데 또 7월, 8월은 휴가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집을 구해야 되나요? 하는데 일단 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수시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6월 달쯤 되면 이제 학기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6월 말에는 또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또 그때 물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제가 아는 한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또 이제 학생이나 혼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1년씩 계약하는 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룸쉐어라든지 아니면 뭐 룸렌트 내지는 뭐 이렇게 쉐어하우스 뭐 이런 거를 하시고 홈스테이도 많이 신청하셔서 또 계신다고 해요. 홈스테이라는 것은 이제 캐나다 가정에 이제 가정 생활 하시는 것도 체험하시면서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영어를 조금 생활 영어를 빨리 늘기 위해서도 좋고 문화를 또 빨리 배우기 위해서도 좋다고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캐나다에 있는 제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은 또 조금씩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방송 잘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꽃반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예뻐 보이라고 꽃반지까지 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